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파이썬 기초강의 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료의 형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파이썬에는 이렇게 다양한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료형은 표현하는 대상과 형태가 모두 다르며 사용 방법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 자료형은 서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자료의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료의 형 변환에 대해서 숫자형과 텍스트 시퀀스형 자료를 가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형 변환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형과 문자열 자료형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은 숫자이고 당연히 숫자형 자료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1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조금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트에 1을 써놓고 봤을 때 그 1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오늘도 참 신한어 소리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답변은 제각각일 겁니다. 제 의견을 말해보면 노트에 작성한 1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면 우리가 적은 이 1은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트에 작문을 하고 있다면 이 1은 당연히 문장에 포함된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1, 2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의미는 숫자이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태는 바뀔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생각 잠시 넣어두시고 강의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프로그래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일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나요? 아니죠. 왼쪽에 있는 일은 숫자형 자료로 표현된 숫자 1이고 오른쪽에 있는 일은 문자열 자료로 표현된 숫자 1입니다. 어떤 자료형으로 표현이 되었든 결국에 둘 모두 숫자 1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둘은 같은 것인가? 앞에서 같은 일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같은지 물어봐서 많이 놀랬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게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왜?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숫자 1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표현된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로 다른 자료형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연관성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진도를 더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숫자형 자료를 저장하는 변수에 1을 저장해 놓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와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활용해서 콘솔 창에 문자열 1을 표시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바로 자료의 형 변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자료형 간의 변환이 가능하고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형 변환입니다. 이 형 변환이라는 개념으로 숫자형 자료의 의미를 유지한 채로 문자열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당시에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파이썬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동일한 개념이 있고 유사한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자료의 형 변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두 이해하셨나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인풋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자료형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고 이를 활용해서 문자열 인덱싱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열로 입력받은 숫자의 의미를 유지한 채로 숫자형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로 든 두 가지 경우는 각각 숫자형 자료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과정과 문자열 자료형을 숫자형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러한 개념과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해당 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숫자형과 텍스트 시퀀스형 자료를 예로 들었고 상호간의 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호간의 형 변환이 가능한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상호간의 형 변환이 안 되는 자료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 드린 설명 중에 의미는 같지만 자료형이 다르다 라는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힌트를 드리면 숫자 1을 시퀀스형 자료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니까 천천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형 변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 변환을 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자료형을 표현하는 단어에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게 힌트이자 정답이고요. 다른 자료형을 특정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자료형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경우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죠. 문자열 자료형을 표현하는 단어는 str이고 이 단어를 적은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닫고 괄호 사이에 숫자를 넣어주면 해당 숫자가 문자열 자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런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문자열을 숫자형 자료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며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정수형 자료인 int로 변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 거창한 것처럼 말했는데 방법은 간단하죠? 형 변환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문자열과 숫자 간의 형 변환을 할 일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형 간의 형 변환을 이번 강의에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첫 발을 뗀 겁니다. 실제로 형 변환은 자료형에 따라서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자료형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구현되어 있지 않은 형 변환을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첫 발을 떼셨지만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방법적인 측면만 고민하고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습을 해볼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 입력을 숫자형 자료로 변경한 뒤에 이를 인덱싱에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설명드릴 때 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구현하실 수 있겠죠? 정답은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하키 강의를 다 보신 분들이 추가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려볼 겁니다. 자료형을 변환하는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이지 않나요? 뭐가 비슷할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클래스의 생성자를 떠올리신 분들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자료형은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해당 자료형의 자료를 생성할 때 우리는 값만 적지만 내부적으로 해당 자료형의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클래스 이름을 적고 함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괄호와 인자를 주면 해당 인자를 사용해서 초기 클래스 내부의 값들을 세팅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동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자료형을 변환하는 과정이 생성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형 변환의 추가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방법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명시적 형 변환과 묵시적 형 변환이 있으며 각각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명시적 형 변환은 앞서 배운 형 변환 방법을 의미하고 스크립트상의 형 변환에 대해서 명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직접 형 변환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해주는 경우입니다. 명시적 형 변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앞에서 드린 것인데요. 이 명시적 형 변환은 한 가지 특징이자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건 가능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직접 테스트해보시면 실행 시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묵시적 형 변환은 우리가 형 변환이 필요한 곳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형 변환을 수행한 뒤 그 값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시적 형 변환에 비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한데요. 묵시적 형 변환이 되는 경우인데 명시적 형 변환을 할 경우에 손가락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숙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묵시적 형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숫자형 자료로 계산을 하실 때에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파이썬에서 대표적으로 묵시적 형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숫자형 자료의 연산입니다. 숫자형 자료는 세 종류가 있고요. int는 정수를 의미하고 플롯은 실수를 의미합니다. 정수와 실수의 차이는 다들 아시죠? 컴플렉스는 복소수인데 이건 그냥 모른 척 하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1과 1.0은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다른 데이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계산해주지 않아도 서로 다른 자료형 간의 연산이 가능하고요.
이 연산의 결과로 2.0이 도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수형 자료인 인트가 플롯으로 묵시적 형변환이 일어나고 플롯으로 변환된 값이 더하기 연산에 사용되는 겁니다. 결과 값이 플롯으로 나오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인트 자료형보다 플롯 자료형이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인트는 정수만 표현 가능하고 플롯은 정수와 소수점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 하나만 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수 1과 변수 2에 각각 정수형 숫자 1과 2를 저장해 놓고 이 두 변수를 더하기 연산한 결과를 플롯형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정답은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료형의 형 변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 변환은 데이터를 의미가 같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형 변환의 종류는 명시적 형 변환과 묵시적 형 변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형 변환은 프로그래밍에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 이외에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자료형들 간에도 변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가셔야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꼭 제가 드린 말씀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